감기에 걸리기 싫으면 이렇게 먹어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톡톡입니다. 스웨덴 국민의 23%가 실천하는 당질 제한식의 모든 것. 제목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 지은이 에베고지. 출판사는 이너북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부분만 잘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 대다수 생활습관병을 고칠 수 있다.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에베고지 1950년 일본 교토 출생 내과의사 겸 한방의 교토대학 의학부 졸업 후 교토대학 흉부질환연구소를 거쳐 1978년부터 교토 다카오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였으며 2000년에는 이사장에 취임했다. 2001년 당뇨병 진단을 받고 당질 제한식을 개발하여 6개월 만에 극복하였고 그 후로도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계속하여 6개월 만에 극복하였고 그 후로도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계속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다. 당뇨병 완치를 계기로 본격적인 당뇨병 연구에 돌입하여 고혈압, 당뇨병, 비만에 획기적으로 효과가 있는 당질 제한식이 체계를 확립하였으며 이 연구로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 식사로 혈당치가 올라가기 쉬운 흰쌀밥,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면류를 많이 먹습니다. 매일매일 다량의 당질이 포함된 청량음료를 마시고 설탕과 흰 밀가루로 만든 과자를 간식으로 먹습니다. 이러한 식생활을 반복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혈당치를 높이다 보면 온몸의 혈관이 조금씩 손상됩니다. 급기야는 혈관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겨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거듭되는 당질 과다 섭취가 암과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무서운 질병을 야기합니다. 이처럼 위험한 식생활을 바꾸고 주요 사망 원인에 해당하는 모든 질병을 예방할 해결책이 당질 제한식입니다. 식사로 당질을 섭취하면 혈당치가 급상승하고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많은 양의 인슐린이 추가 분비됩니다. 사람의 몸속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인슐린을 충분히 생성하지 못하거나 비만으로 인슐린의 효력이 약해진 탓입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아무리 혈당치가 크게 상승해도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아 고혈당 상태에 빠집니다. 식사 시 당질 섭취량을 줄이면 그에 따라 식후 혈당치도 높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질 제한식을 하면 인슐린 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도 고혈당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가 감기입니다.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는 사람은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질 제한식을 하자 감기, 인플루엔자 등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증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 당뇨병 환자는 감염증에 걸리기 쉽다고 알려져 있지만 당질 제한식을 실천하면 당뇨병 환자도 감염증에 강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뇨병이 없는 사람도 대부분 감기에 잘 걸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당질 제한식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극히 적은 당질을 섭취했던 시대의 이누이트족은 혈액순환이 아주 원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대로 당질이 지나치게 많은 식생활을 하면 모든 면에서 감염증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질을 섭취하면 당연히 고혈당이 되지만 당뇨병이 아닌 사람도 당질을 섭취하면 정상적인 범위라고는 해도 혈당이 높아지고 혈류가 다소 나빠지며 인슐린 분비량도 많아집니다. 즉 체내 대사가 혼란을 일으킵니다. 혈류가 나빠지고 대사가 혼란스러워지면 자연 치유력이 떨어져 감기와 같은 감염증에 걸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당질 제한식은 당뇨병의 여부에 관계없이 감염증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당질 제한식은 질병뿐 아니라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당질 제한식을 하는 사람 중에는 질병 치료보다 미용 또는 비만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당뇨병을 앓지 않는 사람이 미용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한다면 당질을 그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미용을 목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려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감량 초기에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당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고 이상적인 체중에 도달한 뒤에는 저녁에만 당질이 많은 음식을 피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인슐린이 지나치게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식생활입니다. 인슐린은 비만 호르몬입니다. 당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인슐린 필요량이 증가해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당질을 줄이면 인슐린 양이 감소해서 쉽게 비만해지던 몸이 본래의 리듬을 되찾고 인간 본연의 체형에 가까워집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식생활을 찾고 실행하는 것을 저는 맞춤형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어느 정도 운동량이 많은 사람은 적당량의 당질을 섭취해도 질병에 걸릴 위험이 비교적 낮습니다. 백미를 많이 먹을수록 당뇨병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가 몇몇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운동량이 많은 여성은 백미를 많이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자신의 운동량에 맞게 당질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곡물은 정제되지 않은 것을 먹는 편이 좋습니다. 통현미나 통밀이 좋다는 사실은 운동량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사항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가능하면 평소의 운동량에 따라 당질이 양을 줄임으로써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질 제한식의 대원칙은 당질이 많은 음식을 삼가는 것입니다. 당질이 많은 식품에는 우선 전분을 주성분으로 하는 곡류가 있습니다. 쌀, 보리, 옥수수 등 주식으로 먹는 식품들입니다. 그 밖에 감자, 고구마, 토란 등도 전분을 많이 함유합니다. 호박, 백합뿌리, 연근 같은 일부 채소도 전분이 많습니다. 단맛이 있는 식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슈퍼당질 제한식. 슈퍼당질 제한식은 세끼 식사 모두 주식을 섭취하지 않음으로써 당질을 제한합니다.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이상 혈당치가 오르지 않아 하루 3번이 모든 식사에서 식후 고혈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가 굉장히 좋아서 이 식사법을 시작한 날부터 혈당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질이 많은 음식을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식사법을 유지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2.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은 저녁은 주식을 먹지 않고 아침이나 점심 중 한 끼만 약간의 주식을 섭취하는 식사법입니다. 주식을 먹더라도 가볍게 섭취하고 되도록 현미나 통밀가루 혹은 도정을 거치지 않은 메밀 같은 미정제 곡류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녁에 절대 주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 시간대에는 포도당을 소비하는 운동이 적고 잠자리에 들면 식사 후 상승한 혈당치를 떨어뜨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은 하루 한 번 식후 고혈당을 일으키지만 하루의 당질 섭취량이 130g을 넘기지 않아서 미국 당뇨병학회나 서양의 전문가가 인정하는 당질 제한식 정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혈당 조절 개선과 함께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 당질 섭취를 인정하는 이유는 직장인 등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 점심 식사 때 당질을 제한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스탠더드 당질 제한식 실행 중에는 당질을 먹더라도 식후 고혈당은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식후 고혈당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식후 30분 산책하기가 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면 혈당치의 상승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을 들려드렸습니다. 당질 제한식이나 현미채식이나 과식은 몸에 해로운 것 같습니다. 체질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식과 운동은 건강한 장수의 정답인 건 틀림없습니다. 지금까지 내 몸에 독이 되는 탄수화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